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처음 이제 왔는데, 새댁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하신 거예요. 밥도 못 하시고 그냥 생짜배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는 이제 너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혼인했으니까 이제 부엌에 그걸 맡아서 이제 국수를 삶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모른 거예요. 그냥 찬물에다가 국수를 넣어서 삶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경의선 책거리에서 5주년을 맞이하여 마련했습니다. 저자데이 책축제. 이 책축제에서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기실 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박완서 작가님의 집이 마련됐다는 이런 전시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박완서 작가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가 10년이 되었더라고요. 바로 재작년 일인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직접 전시해서 박완서 작가님의 여러 가지 흔적,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분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따님이시면서 작가이신 호원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저는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요, 책을 읽고 선생님을 뵈니까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정말 책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셨다는 것만 해도. 지금 당연하죠. 당연히 읽어야죠. 근데 사실은 한 70 몇 쪽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는 그냥 금방 읽겠다 하는 마음으로 출판사에서 전달을 받았는데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았어요. 저 같은 독자가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날 휘리릭 읽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읽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봤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이잖아요. 네네. 일단 제목 얘기부터 할 얘기가 많지만 선생님이 쓰실 때도 오래 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한 1년 반 정도에 걸려서 그야말로 한 달에 한 꼭지 정도 썼어요. 사실 글의 네. 호흡으로는 그리 긴 글들이 아닌데 네네. 그렇게 찬찬히 하나씩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 음식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두 꼭지밖에는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활을 하면서 새끼 밥을 먹으면서 썼으니까요.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사랑이 담겨 있고 추억이 묻어 있고 어머니가 들어있고 할머니가 아버지가 다 있는 글들이어서 쓰실 때 이렇게 곱씹으면서 쓰셨을 것 같아요. 곱씹는다기보다는 그냥 음식에 그런 기억이 항상 담겨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도 그냥 그거를 갖다가 제가 풀어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머니 글에서 음식에 대한 묘사가 나온 글들을 제가 참 너무 좋다. 그리고 저의 기억하고도 어머니 그 소설 속에서의 그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걸 다 어머니 글을 이렇게 인용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이 저한테는 참 행운이고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이 어떤 책이냐고 질문을 드린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겠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그 집의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또 음식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셨다는 거, 음식에 대해서 허투루 하는 거 싫어하시고 그런 그 모습들이 다 기억이 나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글로써도 또 많이 쓰셨고요. 그런 그 내용을 많이 쓰셨고, 그러니까
한 끼 한 끼, 또 하나의 음식, 밥 한 그릇이 참 소중하게 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새기면서 살고 또 쓸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소재로 쓰는데 하찮은 음식이라도 거기에 그 음식을 쓰다 보면은 어머 참 소중하구나. 그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을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이려니와 음식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진짜 맛있게 잘 읽으실 텐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 두 줄이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음식을 하면서 세월이 간다. 네. 음식을 기억하며 음식을 만들며 그 음식을 먹으며 생명을 이어간다. 선생님, 음식이 이런 거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저한테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살림을 잘하고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음식을 하는 거는 항상 그 뭐라 그러나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때 어떤 정신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성이나 정신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음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음식을 하지만 이렇게 어떤 기운을 불어넣지 않으면은 그 음식에 생명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돼요. 저도 또 어떤 때는 막 하기도 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음식을 뭐 잘못해서 내가 한 음식이지만 맛이 없어서 버릴 때도 있고, 그런 어떤, 그런 일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거를 어떤 전체적으로 정성을 기울였을 때 그 오는 만족감, 그건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맞아요. 네, 정성. 네, 살 때부터 음식을 재료를 구입할 때부터 그 과정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사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춧가루를 뿌린다 그러는데 이 고춧가루는 우리 사촌 오빠가 고추를 키워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준 거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기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뭐 살림을 잘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낮추어 말씀하셨지만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셨나. 예를 들어 박원서 작가님께서 선생님의 비빔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예. 그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칭찬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너가 한 비빔국수는 어디 다른데 무슨 유명하다는 집에 가서 먹은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할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이렇게 국수를 즐기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항상 그런 생각이 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글을 썼는데 나중에 편집자가 국수 끓이는 법, 말하자면 비빔국수 하려면 일단 국수를 끓여야 삶아야죠. 그거를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국수 삶는 게 뭐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게 쓸만한가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걸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쓴 거에다가 덧붙여서 국수. 그러다 보니까 국수를 삶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국수를 잘못 삶으면은 비빔국수가 맛이 그럼요. 있을 수가 없구나. 없을 수가 있구나. 찬물에 헹궈서 치대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썼어요. 그 뒤에다가 이제 국수 삶는 법을.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들은 얘기인데, 그 뒤에 이제 에피소드 때 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처음 이제 왔는데, 세대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못 하신 거예요. 밥도 못 하시고. 그냥 생짜배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는 이제 너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혼인했으니까 이제 부엌에 그걸 맡아서 이제 국수를 삶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모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찬물에다가 국수를 넣어서 삶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요? 아니, 그러셨대요. 네네.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집안에서.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요리책을 사가지고, 응?
공부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무슨 뭐든지 책을 봐야지나 그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셨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유서 깊은 요리책이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온 거였군요. 네. 아니, 요새는 볼 수도 없는 요리책이던데요, 보니까? 아, 그렇지만 굉장히 역사가 있는 요리책이죠. 네네. 네, 아주 전부 이제 딸이 어머니의 그 요리를 전부 구술한 책이에요. 대단한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도 가끔 보신다고? 네, 가끔 봐요. 네. 왜냐하면 거기 나온 그 문장이 좋아요. 네, 제가 거기 네. 인용도 하고 했지만은 네. 그런 어떤 아주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아주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정성을 다하고 모든 음식을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이 다루어서 하는 그런 문장들이 사실 요리법이 뭐 길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장을 가끔씩 봅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느꼈지만 이 책에서도 느낀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밥 한 상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밥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있고 이야기가 담겨있고 추억이 묻어있고 정말 삶이 담겨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인데 그중에 또 그 어머님이 멘보샤를 그 옛날에 만드셔 깜짝 놀랐어요. 맞아. 재료를 보니까 이게 멘보샤더라고요. 네, 상상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60년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인데 그때 집에서 멘보샤를 해서 그 아버지의 술상을 안주로 차렸다는 거는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책을 그때는 요리책이라기보다 여성 잡지에 보면은 항상 요리나 뭐 그런 게 이렇게 부록으로도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잡지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잡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네. 이런 시스템이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요리 같은 것도 나오고 뭐 뜨개질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어머니가 어디 요리 중국 레스토랑에서 그런 걸 드셨을 때 나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걸 만드신 걸 수도 있고 그때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정말 그 한 저녁상을 차리시는데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도 한 번도 똑같은 음식을 안 하시면서 근데 그것이 그 아버지의 그런 그 만족감 완전하게 그런 행복함 그걸 주실 수 있다는 게 아마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뭐 무슨 남자한테 그 남편한테 그렇게 뭐 섬겨 그리고 뭐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한테는 행복한 기억으로 또 저희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갖다가 완전하게 받고 그런 모습 있죠. 저는 그 음식을 뭐 제가 뭐 어디서 뭐 살 수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그런 걸 파는 데도 있다. 저는 뭐 그런 음식을 누가 이제 그걸 보더니 유명한 음식점에서 그걸 하니까 저를 초대해서 그걸 하고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 기억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책 제목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제목이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은 제목을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제 글에서 땄지만 제가 제목을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편집자들이 그 제목을 만들었는데 너무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게 너무 규정적이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다 편집자들 다 저보다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굉장히 저는 존중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 시선하고 그 젊은 사람들의 시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쓴 글에서 이제 딴 거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제가. 저는 그때는 그걸 무심하게 썼는데
무심하게 썼지만 그건 진실이 담긴 거죠. 아, 그 기억이 완전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좋다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에 의한 기획물이잖아요. 저한테 요청을 왔을 때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네. 이런 기획에 참 그걸 해달라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엄마의 부엌이었어요. 어머니 박안서의 이제 부엌이죠. 근데 저는 막 머릿속에 막 아이디어가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는 게 막 쫙 떠올랐어요. 그때 이제 이런 종이에다가 이런 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사실은 거의 다 썼어요. 그때 처음에 아이디어를.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내가 쓸 수 있을까? 이 300매가 넘는, 아무리 작은 책이라도 내가 쓸 수 있을까? 내 그걸로서 쓸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그 글을 해낼 수 있을까? 아니, 그 글이 충분히 어떤 이런 책에 그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금세 그걸 안 하고 제가 몇 곡지 보낼게요. 거기서 괜찮으시다면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너무 겸손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 책 안 내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음식에 대해서 저한테 준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많다. 그렇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 나의 일상,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어머니가 글로 쓰고 또 내 기억하고, 그때 저한테는 행운이죠. 네.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소재로 쓸 수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러웠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선생님이 막 기억을 더듬어서 글로 쓰고, 박완서 작가님이 전에 남기셨던 작품 중에 찾아봐서 기억의 편린을 맞추는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거는 어머니가 작가가 아닌 분들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남기실 때, 저는 그냥 남기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음식에 대한 것을. 그 작품에서 특히나 이제 그 남자네 집 있죠? 네. 그 남자네 집에 나온 여기서 나온 인용된 얘기들,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시대에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그 시대에 정말 사진보다, 기록이죠. 사진보다 더 정확한 기록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장에 가서 어머니가 보았던 걸 봤는데, 제가 본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생생하게 작품으로 쓰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신 장편 소설에다가 이 이야기를 쓰셨구나. 저는 그래서 굉장히 행운이죠. 그러게요. 네. 예. 저는 작가님의 아버님도 궁금해졌어요. 두 분 사이가 엄청 좋으셨구나가 느껴졌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프랑스 대사관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예요. 한번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문화적인 사람들이 모인 행사에서.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왜 저를 초대했냐면은 어머니의 글이 이제 프랑스 말로 많이 번역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어떤 시리즈물에도 거기 안에 어머니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때 그 영상에서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른 작가들도 있는데 어머니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작가의 딸이 와 있다. 딸이 초대받아 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프랑스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 저한테로 다 그게 오는 거예요. 시선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칵테일 파티 같은 걸 하는데
전부 불란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연구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 어머니가 어떤 아버지 남편이었나. 네. 보통 작가들은 가정이 좀 그렇다고 하면 가정적으로 좀 힘든 분들도 네, 많으셨죠. 힘든 그런 게 많은데 너무 궁금하대요. 네. 그리고 거기 무슨 음식에 관한 그런 책이었거든요. 거기서도.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머니가 아마 먹는 얘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불란서말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번역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옆에다 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굉장히 파라다이스였다. 파라다이스 같았다. 믿어지질 않은데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떻게 먹었고 우리 좀 한옥 같은 데서 살았고 그게 너무 궁금하대요. 불란서로 번역된 우리 어머니 작품들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 따스하고 이렇게 훈기가 느껴지는. 네, 근데 이제 네. 저희는 항상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자식들 굉장히 사랑하셨고 그래도 뭐 특별한 말이 없으시고 그런데 이제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가도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이제 무슨 콘도 같은 데 이렇게 묵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나중에 나오세요. 혹시나 애들이 요만한 삥이라도 하나 놓고 가지 않았나. 그거를 마지막 점검을 하시고 찬찬히. 네, 하시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물건 같은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 이제 중국 여행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스웨터를 거기다 두고 호텔에다 두고 근데 못 찾으셨어요. 그런 걸 캐시미어라 그러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래서 이제 그걸 잃어버리셨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계셨으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시고 이제 뭐 이렇게 계곡 같은 데서 이제 계곡 같은 데서 어린아이들 우리 이제 손주들 데리고 놀면은 거기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그 유리 같은 것도 거기 깨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틈에 가셔서 그거 혹시 애들 그거 유리 주워주는 게 우리 아버지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깊은 사랑이라 그러나 그래서 그러시면서도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왕 대접을 받으셨죠. 점점 더 부러워지는. 아니 우리 집이 파라다이스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글쎄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낙원을 꾸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가. 네, 근데 저희가 뭐 이제 어떤 분은 막 이래요. 뭐 되게 부자였나 보다 그런데 절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선생님 너무 알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물질이 넘쳐나는데 스스로 너무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전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했는데 넉넉했거든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참 넉넉하게 살았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다 그렇게 보듬으면서. 예. 저자데이로 우리 호원숙 작가님과 함께 사유의 힘, 그중에서도 사랑의 기억을 사유하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쓰신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에 보면 어머니와 연관된 요리 이야기, 추억 이야기도 있지만 스스로 요리를 하시면서 쩔쩔매셨던 이야기도 몇 번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어였어요. 민어가 그렇게 큰가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작은 민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민어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죠. 월척이라고 하는 거 훨씬 넘는군요. 이 정도 되죠. 네. 그 민어를 선물 받으시고
한여름, 보통 이제 민어가 네네. 여름이잖아요. 아주 귀한 보양식이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선물을 받고, 그는 이제 생물이자, 저기 뭐랄까, 빨리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민어는 이제 살아있지 않더라도 뭐, 그 수족관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제 민어를 그 조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 아무튼 제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튼 혼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요조를 이만한 민어를. 네네. 그런데 제가 그걸 그때도 이제 그걸 하면서도 저희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이제 할머니가 꼭 여름에는 민어를 한 번 먹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물론 그때는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동대문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걸 해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보았던 것이 있거든요. 회로 하고 또 전두 부치고 또 구이, 양념 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운탕. 그런 어떤 일련의 그것이 다 그 제가 맛으로 기억하고 또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 그 다음에 뭐 민어알을 나중에 말려서 어란을 만드는 것까지 저희 할머니가 유난스러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젊으실 때는 굉장히 좀 당당하셨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뭐 꼭 이때는 먹어야 된다 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가서 이제.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요조를 내 가지고 전부 이제 분해를 해 가지고 이거는 구이용, 이거는 회용. 그래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난다기보다 이제 그동안 또 먹어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매운탕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한 마리 이렇게 하면은 여러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어머니한테 나는 막 칭찬받을 줄 알고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별로 그렇게 뭐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얘가 뭐 이런 것까지 하고 하고 난리야.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제가 퍼뜩 느꼈어요. 어머니가 그 민어를 다루고 할 때는 그 할머니의 그런 어떤 그 주도하에서 굉장히 힘드셨기도 했겠다 하는 거. 그러면서도 이제 어머니가 그 요리를 다 하셨죠. 민어찌개 뭐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거는 이제 큰 민어를 사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거 한 거를 이제 분해한 거를 사가지고 민어탕을 끓였는데 그 옛날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 맛이 나네. 그랬어요. 그러게요. 네. 선생님 정말 그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네. 오감 중에서도 이 혀로 느끼는 이 감각이야말로 미각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오래 가는 그렇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옛날 맛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제 재료부터가 옛날에는 귀했고 지금은 이렇게 흔하니까 그게 이렇게 그 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고기 한 점을 먹을 때 하고 막 흔해가지고 그럴 때 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이 한 점을 가지고 정말 집안 식구 전체가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고기 조금만 넣어도 국이 맛있었는데 맞아요. 요새는 왜 맛이 없냐.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고기랑 지금 고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미가 네, 달라지는. 네,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네, 귀하게 네.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진짜로도 그때 소하고 지금 소하고는 다르겠죠.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를 예. 것 같아요. 키우는 게 다를 네. 거고 소들이 먹는 게 다를 것 같고요. 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정말. 할머니 얘기를 하셨지만 할머니에 관한 기억들도 묻어 있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많이 지냈고 또 할머니가 저를 갖다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손녀 중에서도 첫 손녀라고 무슨 이렇게 좀 떠받들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떠받듦을 당한.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그저 집안 식구들의 뭐 음식을 어떻게 하고 그거밖에는 글씨도 모르셨어요. 네. 다른 뭐 그야말로 집 문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으셨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그 음식과 네. 그걸 또 이제 물려받으신 어머니의 음식과 작가님의 음식과 한 4대쯤 내려가지 않을까요? 음식 이야기가 한 4대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작가님 어떤가요? 글쎄요. 아무튼 저는 뭐 제가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제가 해서 먹기를 바래요. 네, 그러니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근데 점점 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 네. 요즘 젊은이들은 음식을 찬찬히 재료를 사서 다듬고 그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들 배달 음식을 먹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무슨 레시피가 있다 그래서 네네, 그 맞아요. 음식을 갖다가 하나를 하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재료를 갖다가 사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에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네네. 한 번 해먹을 수는 있지만 한 번 해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싸다. 네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연속성이 있는 거죠. 양파 좀 남은 거 또 그 다음에 쓰고 호박 남은 거 또 그 다음에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러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보면은 호박이 썩어 있고 왜냐하면 그걸 다 기억 못하고 냉장고 안에서 정말 난리가 돼요. 저같이 그렇게 매일 살림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 먹는 게 싸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왜 역설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요리를 배우고 네. 커피 내리는 걸 집에서 네, 직접 네, 내려 네, 마시고 네. 이런 것들이 실은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게 뭐였나를 좀 돌아보게 만들지 않았나도 싶어요. 저도 이제 이 글을 사실은 쓰는 동안이 코로나랑 많이 겹쳤어요. 지난해 1년 동안 지지난해 중반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코로나 시절을 쓰고 이제 작년에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매번 해먹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가 먹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네네네. 나가서 먹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니고 또 선택해야 되고 또 그 가격에 비해서 다 믿을 수가 없고 가격이 싸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싼 게 아니고 재료가 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내가 있으니까 믿을 수는 있다 그런 거지만은 어떤 때는 이제 약간 멀미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맨날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내가 한 음식에 멀미가 나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좀처럼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멀미에서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아니 뭐 외식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요. 뭐 잠깐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저는 오는 걸 보고 참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네. 날마다 정말 새끼를 네. 꼬박꼬박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그러니까요. 것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새롭지 않으면 제가 먹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주부로서 또 내가 이렇게 남긴 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남아있는 그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먹을 때도
어떤 충족감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니면 버리는데 막 뭐 어떤 사람은 버리는 음식을 먹어갖고 꾸역꾸역 살찌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낫다 막 이러잖아요. 너무 아깝죠. 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이렇게 집안 식구가 남긴 음식을 혼자서 이렇게 데펴서 알뜰하게 먹을 때 그때 참 또 다른 그런 어떤 충족감이 와요. 네. 저는 그럴 때가 또 일주일에 몇 번 있어요. 네, 네, 네. 충분히 공감을 네,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좀 천천히 더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내 자신은 못 느꼈지만은 저는 이제 맛있으면 빨리 먹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 어릴 때 우리 많은 형제들끼리 맛있으면 빨리 먹어야지. 그럼요. 그게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누가 뭐 저거 하지도 않는데도 근데 요즘에 많이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그 음식에 관한 어떤 사유 그리고 추억에 관한 또 그리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이 마치 왜 케이크 만드실 때 막 버터 녹이고 막 그런 것처럼 잘 녹아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또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일 중요하죠. 그죠? 네. 근데 뭐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여기 뭐 그런 질문도 있던데 어머니가 제일 중요시 우리 집에서 아까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지만 제일 중요시 여긴 게 먹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공부.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였고 그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뭐 아이들이 학교 가면 도시락을 싸서 매번 이렇게 어떤 때는 5개를 싼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국민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도시락을 싸는 거, 뭐 애들이 막 줄줄이 이렇게 있을 때. 참, 많이 쓰셨죠, 우리 어머니. 네, 그러게요. 저는 이제 이 책에도 언뜻 묻어놨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이제 아드님이 떠나신 후에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제 만년에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떨 땐 멍하고 계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작가님의 시선이 느껴졌는데 어찌 보면 작가로 등단한 이후에 박원상 선생님은 그 둘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큰 그런 충격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정말 그런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가정에서 그리고 또 있을 수 없는 얘기였죠. 그런데 정말 작가란 뭐랄까요? 그런 고통도 겪어내서 그걸 또 글로 쓰셔야 하는 근데 사실은 그 선생님의 그 후의 글들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네. 저도 이제 제가 참 저희 어머니 글이 남옥서부터 다 읽긴 읽었지만은 참 힘들었어요. 어머니 글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가. 제가 그런 어떤 어머니 글 속에 이렇게 몰입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그 문학적인 내면하고 내가 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전쟁의 상처라든가 또 이런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사실은 그렇게 동생이 아들이 죽고 나서 쓰신 글을 보고 제가 진짜 어머니 글에 감동하고 또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정말 이렇게 내가 꽉 껴안고 싶은 그 전까지는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어려웠어요. 그렇다는 것이 참 그런 어떤 것을 겪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감동이구나. 참 무섭죠. 네. 글이라는 것이. 무섭고 감사하고. 네네.
벌써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됐다는 게 믿어지죠.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너무 놀라서 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말이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녹음 방송을 다 폐기하고 나와서 생방송을 했거든요. 네.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고 이런 거를 다 이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짚느라고 생방송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억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것도 있는데 네. 이상하게 박원 선생님에 관한 기억이나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뭐랄까요, 사랑은 세월이 가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글쎄 저도 이제 이번에 10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어요. 이제 제 책이 나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출판사마다 이렇게 어머니 추모를 하는 특별 개정판을 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도 어떨까 했는데 저도 가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책을 내게 됐고 저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출판사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책을 새롭게 단장해서 그냥 새롭게 단장한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의 그런 어떤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글을 넣어서 새로운 판을 만드는 새로운 그 출판의 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 그것이 진지했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런 오마주였고 그래서 정말 너무 그 10주기 그 날은 제가 너무 감사했죠. 감사했고 감동했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남자네 집도 저한테 이제 제가 글을 거기다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어머니 그 남자네 집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써달라고 하면서 그때 다시 읽었어요. 책을 그 남자네 집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뭐 교정 보면서 읽고 뭐 그 나올 때도 읽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정말 이렇게 책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치 그 글을 저한테 출판사에서 쓰라고 그랬지만은 어머니가 나한테 쓰라고 너 이 책을 다시 봐. 그리고 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책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제가 완전히 모르겠는데 그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어머니는 남옥에서 이제 그 남자네 집까지 남옥에서는 나 개인이 그 어떤 그런 상황 6.25라는 상황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했난을 보여주었지만은 여기서는 조연들이 그렇게 빛났어요. 거기 나오는 조연들이 어머니가 썼던 그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거를 작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거기서는 진짜 정말 사회에서 하찮다는 사람. 그런데 마치 어머니가 첫사랑의 얘기 같이 시작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어머니가 얼마나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그걸 표현을 했을까. 그런 것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가 꼭 작가로서 해야 될 그 비밀스러운 말들이 표현돼 있었어요. 표현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20매 정도의 글을 썼지만 사실은 더 감동했죠. 그 글보다 제 자신이.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남자네 집을 찾아가서 그 어떤 그 공간적인 배경에 그것의 진실성 하나도 거짓이 없어. 정말 몇 발자국이면 몇 발자국 같이 그런 그런 어떤 정확성 그런 것이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허구이면서 허구가 아니고 또 소설이면서 소설이 아니죠. 그러면 저는 뭐 그런 거를 잘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정말 넘어서서 네, 네. 많은 분들, 많은 독자들을 끌어당기고 또 독자들 마음에 울림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 만약 박 작가님이 생존에 계셨다면 어떻게 지내시고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글쎄 저는 가정의 보건데 굉장히 의연하셨을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도 지냈어. 응? 그 6.25 때도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았어. 더 이렇게 따뜻한 그런 것들도 오고 갔어.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걱정이냐.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뭐 좀 호들갑을 떨 거 없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호들갑 떠는 그러죠. 의연하신 정말 네. 그런 예, 네. 작품처럼 네. 작품도 왜 꼿꼿하고 의연함이 네. 있으시잖아요. 아 진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독자들이 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 네. 독자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네. 네. 네. 자,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사러 갔다가 나는 튤립이에요 라는 동화책을 봤는데요. 후원숙 작가님이 쓰셨더라고요. 혹시 동화를 집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또 동화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제가 그 동화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튤립을 그 전에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같이 심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기력이 없으셔서 바람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튤립 구근을 겨울에 심거든요. 그래서 심는 걸 보고서는 어머니가 그냥 물끄러미 바람만 보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튤립이 꽃이 봄이 돼서 나오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제가 너무 슬퍼서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손녀딸이 태어나서 손녀딸을 제가 이렇게 돌보고 걔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그 슬픔이 이렇게 녹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꽃이 폈을 때 그 애를 안고 와서 걔가 이렇게 뺨에다가 어린애지만은 뺨에다가 이제 꽃이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그걸 대주고 그런 것을 제가 그냥 쓴 거예요. 그때 쓴 거예요. 돌아가신 그 해에. 그랬는데 책이 나온 거는 한참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동화로 이제 그림책이면 좋겠다 해서 썼지만은 그야말로 제가 너무 이 튤립이 그 구근을 심어서 그 다음에 봄이 돼갖고 꽃이 피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구근을 선물했던 사람 그런 기억들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한 가지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마늘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꽃이 되는 거 그 과정 아주 추운 겨울 눈이 오기 전에 땅이 얼기 전에 심었던 것이 봄이 돼서 꽃이 나올 때 그 기쁨 그것만 애들한테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 과정을 그랬는데 저도 그것도 행운이죠. 이렇게 책이 돼서 나오고
또 많은 아이들이 그걸 읽어줬다 그래요. 저기 엄마들이 그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은 애가 잠을 잤다 그래요. 이제 아들 그 엄마들이.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거짓말 같은 거는 한 번도 꾸민 것도 없고 사실은 너무 별 얘기 있어? 별 얘기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동화책이 돼가지고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읽어주었다는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죠. 튤립은 제가 매해 매해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냥 꽃 한 송이의 기쁨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 추운 겨울이 지나서 언 땅에 있었어서 야지나 그게 새 순이 나온다는 거. 그걸 네.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제 딸이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혹시 작가를 꿈꾸고 있는 딸을 가진 엄마가 가져야 하는 태도나 교육 방법이 있을까요? 딸이 작가를 꿈꾸고 있다 하면은 그 딸이 연구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서는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에서 보니까 그 한예종의 그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많이 그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유명한 그 아티스트를 많이 배출했는데 제일 첫 개가 치맛바람을 없앤다 하는 그게 제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그 딸이 딸 그렇죠. 자신이 물어볼 얘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뭐 그렇더라도 제가 대답한다면 많은 책을 읽고 또 그냥 너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거를 경험해라. 그런 거죠, 뭐. 네. 그리고 책을 읽는 거를 굉장히 뭐 어린애들도 잘 읽는 애들도 있는데 책을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즘 더군다나 SNS 때문에 너무 단문에 익숙해져서요. 네네네. 선생님, 대학생들도 책 한 권을 잘 못 읽어요. 네. 뭐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어떤 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요즘에는 근데 굉장히 또 그냥 막 쓰잖아요. 뭐 어떤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는 매체도 많고 자기 많고. 매체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잘 한다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고유한 그런 세계가 있다면은 다 눈에 띄게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딸 자신이 네, 그렇죠.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책 이외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다른 대중매체도 즐겨 보시나요? 보신다면 어떤 채널에서 어떤 장르를 보시나요?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리 유튜브를 즐겨 보십니다. 그리고 음악이 안 나오고 사람이 안 나오고 요리하는 손만 나오는 그런 자막 나오고 그런 거 맞죠, 선생님? 아니 근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요리에 네네네. 관한 거고 저는 사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팬이에요. 아, 네.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저거 하게 된 게 많이 그걸 하게 된 게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도 이제 음악이나 뭐 제가 즐겨 듣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다 보면은 잠이 오면은 그냥 자고 그리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그걸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로 아티스트들의 그거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자꾸 이제 딸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자꾸 데려다 주죠. 네, 데려다 주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아는 작가들에 대한 더 심층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작가들,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 작가들에 대한 얘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 탐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관심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전시회에서 보고서는 아, 그 그림 좋았는데 그런 작가가 이제 나올 때도 있고 또 아예 뭐 내가 생자배기로 모르는 작가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게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 재밌다. 그 사람들 세계도 재밌고 배울 점이 많다. 맞아요, 선생님. 배울 점이 많다. 단 한 가지 단점은 책 읽을 시간을 자꾸 뺏어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또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를 또 이렇게 캐치하기도 해요. 아,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또 책에 관한 채널도 있잖아요. 네, 많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아, 여러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지 않을 것 같은 책도 거기서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봤는데 내가 보았거나 관심이 있는 책인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더 배울 점이 있다든가. 그래서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책을 보지 않고 이것만 빠진다 그러지는 않아요. 아, 예. 아니, 저는 가끔 너무 빠져가지고 책을 못 볼 때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때는 책은 눈을 휴식을 해줘요. 아, 네네네. 책은 도리어 눈을 갖다가 아프게 안 하고, 네네. 도리어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것이 눈을 아프게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제 보다가 아, 내가 너무 눈을 많이 썼다 싶으면 이제 책을 보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밥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밥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건전해요.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동영상이니까 영상이 움직이니까 정말 눈이 필요해질 수 있는데 네네네. 책은 정지 화면이나 마찬가지니까 네네네. 우리가 활자를 읽어 나가는 거니까 오히려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선생님 정말 아니, 뭐 책을 많이 봐서 눈이 살렸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책이라 그러지? 그걸 갖다가. 전자책이요? 이북을 한 번 신청해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책이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그 물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넘겨가는 게 굉장히 책은 이렇게 봤다가 앞으로 그런 게 좀 자유로운데 그렇죠. 그 앞에 본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는 그거를 별로 즐기지 못하겠구나.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가득 재어가지고서 그렇죠. 이제 여행할 때도 그걸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 그냥 그래도 책 몇 권. 네. 저도 사실 그쪽이긴 한데 네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자주 다니거나 이렇게 많이 네네네.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선호도가 네네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냥 뭐 어떤 때는 검색만 해도 거기에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싶다 이래 거기 들어가는데 너무나 정보가 많아가지고 너무 친절해가지고 야, 너무 감사하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가려서 보느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참 저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택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거저를 얻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얼마를 내지만 해야죠. 가입을 해서 돈을 내야 되지만은 참 거저를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다. 선생님이 얼마나 열려 있는 분이시냐면 막 재미있는 요리 같은 거 막 하시다가 길게 오래 해야지. 재미있는 일이 앞으로도 많을 테니까 너무 빠지지 말고 조금만 해야지. 그리고 조금씩 하시고 길게 재미있는 걸 오래 하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니 그건 진짜 제가 왜냐하면은 막 처음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베이킹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막 두 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에 빠지면은 다른 걸 생각을 못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엄청 재미있는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살살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버터나 설탕이나 내 몸에 그렇게 좋은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하는 건 너무 재밌고 또 맛도 너무 좋지만 내가 살살 해야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는 막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막 여러 가지를 해갖고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그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살살 하고 이제 재료 같은 거 그런 거 없으면은 그 다음에 살살 마트에 나가서 그걸 사서 해야지. 한번 이제 한 템포를 느리게 해요. 그래도 해요. 정말 좋아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글쓰기와 가정을 돌보는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육아와 일을 같이 하는 워킹맘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딸은 없고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다들 일하는 그런 엄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저는 뭐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하지만은 너무 요즘에 이제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경력이 단절이 된다.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기를 키우고 집안에 그걸 건사하고 그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여자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 이런 말 하면 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그것은 굉장히 고유한 것이고 나중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경력이라는 게 단절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유한, 바꿀 수 없는 그런 거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자기가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도 또 기회가 온다. 자신의 그런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또 능력이라는 거는 버려진다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참 위험한 얘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젊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못 해요. 네, 맞아요, 선생님. 나는 그것이 어떤 때는 참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젊은이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많이 배우거든요. 너무 멋져요. 우리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 해내죠, 정말. 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과감하기도 하고,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배울 점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아껴주고 싶어요. 젊음의 그런 것을. 그리고 너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너무 못 가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나라가 주는 그런 유산. 저는 한글을 비롯하여 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세계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너무 이렇게 남을 막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근데 어려워요,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네. 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젊은이들을 굉장히 아껴주고 네.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뻐요. 네. 왜냐하면 그냥 걸어가는 그 젊은이들 보면은 너무 허우대가 멋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개성들이 너무 멋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그냥 여자들도 보면은 정말 제가 봐도 고급
비싼 옷은 아니에요. 근데도 참 멋있게 입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데 지하철을 타거나 뭐 길에 이렇게 나오나 그렇게 그들의 옷을 보고 참 멋지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티셔츠 하나 입어도 참 멋있다. 아마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젊은 애들을 보는 그런 눈이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참 감사하죠. 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감사하죠. 저는 오늘 선생님과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아마 그 구독자들께서 바로 네. 그런 멋진 젊은이들이실 거예요. 네, 네, 선생님의 이번 책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네. 기억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들과 또 이번 우리가 특별 전시 박원 네. 선생님 돌아가신 지 10년을 맞아요. 네. 특별 전시를 했는데 거길 또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직접 보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경의선 책거리 그 역이었던 곳이 이렇게 좋은 장소가 돼서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저희 어머니 전시를 하고 또 이런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정말 존경하는 아유, 좋아하는 그런 분하고 같이 너무 저는 편하게 이 자리를 했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젊은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셔서 네네네. 호원숙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책은 어떤 책일까도 네네네네. 궁금하거든요. 그거 한 제가 것만 네네,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거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네네. 그거 제가 요것은 네네. 제가 최근에 완독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많이 읽지만은 뭐 완독을 못하고 뭐 조금 읽다가 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은 너무 완독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제목이? 책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은 정명환 선생님의 글인데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90살이 넘으셨어요. 노 교수가 5년여에 걸쳐서 독서 기록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한 200 몇 개로 돼 있는데 하나 하루하루의 기록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어디를 펼쳐도 좋아요. 그런 책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나왔는데 저는 이 정명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90세에 이렇게 이 프루스트를 완독하시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쓴 단상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넘버가 붙어 있는데 한 180으로 끝나네요. 180개의 글들인데 짧은데도 거기서는 이제 프루스트의 글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저는 다시 프루스트를 다 읽지 못했어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다 완독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그리고 90대 노 교수가 이렇게 쓰셨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제가 많이 접어놓으셨어요. 네네네. 접어서 어느 날은 그냥 다 봤는데 또 봐요. 그래도 너무 좋다. 아무튼 좋아요. 네. 네. 저도 궁금하니까 꼭 사서 볼게요, 선생님. 네네. 그리고 책도 아름답고 그 정명환 선생님의 글은 그 전에도 읽었는데 그 어머니 나이랑 비슷한 나이셨죠.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히 동시대 분으로서 존경했고 그분의 글을 읽으셨고 그랬는데
참 점잖은 글이다. 품격이 있는 글이다. 그리고도 그 내면을 이렇게 솔직하게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책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네. 챙겨서 네. 읽어보시면 맨날 이제 좋겠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글을 많이 보다가 이거는 이제 어머니 세대와 비슷한 분인데 아직 살아계시고 그걸 썼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네네. 네. 아니 그런 면에서 선생님 정말 선생님 책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글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말과 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책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단어들을 선생님의 책에서 많이 발견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바리바리라는 말들은 네. 사실 많이 쓰지만 네. 그 옆에 쓰셨던 구매구매 이런 네. 말은 요즘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네. 그리고 조붓한 이런 표현도 요즘 잘 안 네, 쓰거든요. 네, 네. 그 선생님 세대 분들이 글을 안 쓰시면 그런 단어들이 사장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와 이제 저의 그 언어는 이제 물론 저는 어머니 글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사전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쓴 것은 어머니와 같이 쓰던 낱말들이죠. 네네. 그리고 뭐 일상어였죠.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제가 쓴 것이 무슨 어려운 글도 아닌데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다. 그런 그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김희 선생님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 하나의 단어가 아름다운 그런 단어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 그럼요. 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네. 이 단어는 꼭 쓰고 싶어. 그 단어를 위해서. 많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좋은 책을 써주시고 또 어머니의 삶과 어머니의 또 작품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고 네.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의선 책거리에서 5주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저자데이 책축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 일요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펼쳐지니까요. 많은 프로그램 찾아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시 박완서의 집 역시 경의선 책거리 문화산책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11월 7일 일요일까지 계속되니까 꼭 예약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